손님들로 붐비는 한 식당 부엌입니다. 저녁 장사로 한창 분주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펄펄 끓는 찌개를 두고 두 여성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급기야 젊은 여성이 찌개를 싱크대에 쏟아버리는데요. 대체 두 여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아들 때문에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는 사방 가족분의 정말 통렬한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읽는데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해. 네, 제보자 60대 여성입니다. 남편을 사별을 하고 음식점을 하면서 지내고 계셨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마저도 장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아들한테 연락이 와서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들은 동남아에서 현지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는데 엄마, 여기서 우리 한국 음식점 차려서 같이 장사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요즘 한국이 대세라서 우리 무조건 대박 날 거야 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도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투자금을 좀 둬야 돼. 그래서 거액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엄마는 그 제안 받아들였습니다. 제보자 얘기, 어머니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좀 편히 쉬고 있으라 그래서 좀 갔어요. 그러는데 그 시장 조사를 시키더라고. 여기 가게를 하나 얻어놨는데 이걸 하자고. 엄마 와서 일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되고 여기 한국에 한 사람 쓸 걸 여기서 7, 8명 쓰면 엄마 일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암 진단자금도 넣고 대출 받아서 해갖고 돈을 넣었어요. 자, 돈 박박 긁어서 아들한테 가셨어. 뭔가 좀 불안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면서 거액의 투자금을 요구했던 아들인데 가보니까 집도 호화주택에 뭐 가정부도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모습이었대요. 엄마는 몸만 와라 다 준비돼 있다던 아들의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음식점 아직 완공도 안 돼 있었고 외국어를 못하는 60대 어머니에게 시장 조사를 해오라고 강제로 등을 떠밀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네,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나라에서 제보자 더운 날씨에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했고 음식점이 완공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무급으로 어린 손주까지 돌봐줬다고 합니다. 육아 부담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우여곡절 끝에 음식점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네. 대박이 났어요. 많은 손님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음식도 만들고 다만 아들하고 며느리는 가게에 잘 안 왔던 것 같아요. 어린 직원들하고 어머니가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요리를 계속하면서 했는데 세상에. 중간에 오긴 왔어요. 바쁠 때 며느리 나타납니다. 예. 와서 복장도 보면 약간 휴양 가는 그 동남아 복장 있잖아요. 예. 그 복장으로 둘러가지고 부엌이 지저분해. 음식 어때? 왜 그래? 화를 잔뜩 내고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며느리는 사모님, 시어머니는 주방 직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지난 7년 동안 이 며느리를 직접 만난 게 딱 3번뿐이다. 결혼 전에 한 번 보고, 결혼식 당일 보고, 결혼 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봤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며느리가 상당히 좀 예의가 없었다. 손님에게 찌개가 나갔는데 이게 좀 간이 덜 됐나 봐요. 그래서 항의를 받았는데 그때 며느리도 있으니까 민망해서 아이고 소금 치면 된다 이렇게 수습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이제 중얼거리면서 그러더니 갑자기 한국의 제일 유명한 욕을 이제 하면서 통째로 싱크대에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하는 거냐라고 이제 했대요. 그랬더니 엉성한 한국말로 하던 거 해 뭐 이렇게 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시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그리고 또 가뜩이나 외국에서 장사를 하면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아들 뭐해, 아들? 그러니까 식당에 그때 당시에는 아들도 없고 한국인도 없고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들에게 이 일을 쫙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제보자가 너무 속상해서 집 한켠에서 이제 술을 한 잔 들이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또 이걸 못마땅하게 보더니 술이랑 잔을 확 치워버리더랍니다. 두 사람 사이에 또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자기 나라 말로 한참 화를 내던 며느리가 아들한테 쟤 한국 보내, 쟤 가라고 해.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로 며느리가 전화를 했고 얼마 뒤에 그 나라 경찰이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그 자리에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손지가 드러내놓고 허용되는 데잖아요. 손을 썼는지 어쨌는지 아니 내일 당장 24시간 내로 안 나가면 강제 출국장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뭘 보냈는데 내가
뭐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그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무서워서 가게도 못 가고 그냥 이제 왔어요. 한국으로 나와서 보니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이 다음 날 와가지고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여기는 법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돈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경찰한테 돈을 줘가지고 손을 써놨다. 그래서 엄마 지금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아들이 끊어준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고야. 그 이유는 뭐냐면 아들이 다 했던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이 투자금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들한테 통화 차단당하고 이거 모든 재산은 이게 투자를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들의 거짓말 때문에 결국은 자신은 가난하게 고시원 생활을 전전하게 됐습니다. 엄마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 이거 강제 추방당하면 엄마 영영 이 나라 못 와.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하고 딱 도망치듯 한국으로 나왔더니 세상에 아들놈이 탁 연락을 끊어버렸어 지금. 네, 이게 좀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도 있겠는데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이게 전체가 사기였다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친족 상들의 물론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올해 말까지 뭐 개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럼 고액의 경우에는 문제 적용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형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리고 그 외에 이거 빌린 거냐, 뭐 갚아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법적으로도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외국에 있으면은 예. 설령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자, 교수님이 정리해 주시죠. 네, 정말 아들욕, 며느욕 한껏 해드리고 싶은데 또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또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 얘기 들으셔도 마음이 아프실 것 같고 배신감에 허무함에 슬픔에 너무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자책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아들을 믿고 당연히 이렇게 이민 가서 사업해 볼 수도 있죠. 정말 아들과 며느리가 나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지금 또 마냥 슬픔에 빠져 있을 수도 없고 현실을 추스려야 하시잖아요. 좀 기운을 내셔서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아들은 언젠가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보지만 또 기대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초수급이라던가 또 심리상담도 정부에서 해주는 무료 심리상담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